안녕하세요. 카가이 시청자 여러분. 카가이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가이 임정환입니다. 네, 저희는 르노코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QM6 캐스트를 지원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와 함께 시승도 해보시고요. 외관은 어떤지, 그리고 이 차의 가장 중요한 점, 짐칸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QM6는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됐죠. 캐스트 모델과 일반 모델 동일하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단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릴 같은 경우 좌우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하면서 헤드램프와 그릴의 경계가 허물어졌죠. 그리고 밑부분을 보시면 이런 벤트 디자인이 좌우로 넓어지고 더 끝으로 당겨지면서 차가 더 넓어 보이고 듬직한 효과를 동시에 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설치된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닮은 범퍼 디자인이 SUV다운 디자인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QM6 캐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부는요. 일반적인 SUV 그리고 노말 QM6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창문과 측면 창문에 안전바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 차는 틴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특장점이 딱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신규 디자인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캐스트 모델도 동일하게 17인치, 18인치, 19인치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사실 이번 Q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은요, 기존 QM6의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워낙 좋았던 만큼 르노코리아에서도 별다른 터치 없이 범퍼 일부 디테일을 수정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 차 뒷면 보시면 전혀 화물차라고 연상되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어, 유일하게 이 차가 화물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재량 스티커와 그리고 이 유리창에 비치는 화물 전용 이 안전바가 유일한 부분인데요. 화물차임에도 화물차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에는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들이지 않고서 이 트렁크 도어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자, 이 짐칸 안쪽 보시면 짐칸 안쪽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짐칸의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다는 거, 그리고 1열이랑 구분을 하는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유리창을 화물이 치지 못하게 이러한 안전봉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화물차로서의 퀘스트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는 승용 SUV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엄연히 화물차입니다. 그렇지만 이 차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차박이나 캠핑 혹은 그 자영업자들의 소형 화물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금 QM6 캐스트에 짐칸에 타 있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차박 체험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제가 앉은 키가 많이 큰 편이라 조금 불편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 둘 다 키가 180이 넘어서 네. 조금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앉아보면은 이 앞으로 공간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꽤 쾌적하다고 볼 수 있고, 차박을 하기에 일반적인 평균 신장이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공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들어와서 딱 닫아서 보니까 이 격벽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박을 하다 보면 이런 우천 상황 또는 스트레스 차박을 할 때는 차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격벽이 차를 운전하는 좌석과 냄새를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안에서 식사 같은 거를 하더라도 운전을 할 때 그 냄새 같은 게 배지 않아서 훨씬 더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격벽의 퀄리티도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웨더 스트립 같이 고무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냄새를 차단하거나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차를 출고를 해서 개조하는 특정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제조사에서 직접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퀄리티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를 위한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주행하는 느낌은 또 어떤지 저희가 시승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인상으로는 승용인 일반 QM6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느끼기에도요,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화물차라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2.0 LPG 모델과 무단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인데, 사실 이 체급에는 크게 모자람이 없게 느껴져요. 지금도 급가속을 해보면 이 무단 변속기의 특성상 운전자에게 토크가 강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계기판을 보고 있으면 속도가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SUV들이 디젤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해서 진동과 소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또 LPG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정숙하고 부드러워서 실제 운행을 할 때도 훨씬 더 부담이 적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지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반적인 화물차보다는 아무래도 승용의 느낌에 가까워서 그런지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나 좁은 골목, 지하주차장 같은 데를 들어갈 때는 확실히 부담이 적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화물차라고 하면 떠오르는 포터나 봉고, 스타리아나 렉스턴 스포츠 같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경차 화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적재 공간에서 아무래도 좀 손해가 크다 보니까 그 중간의 타협점을 잘 찾은 게 이 QM6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화물차나 경차의 벤 모델과는 다르게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 출력 덕분에 장거리를 가더라도 운전할 때 피로도가 거의 안 느껴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QM6 이 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장점이 드러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에 지금 보시고 계시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은요, 아이나비 제품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 트림인 아리 트림에 가시면 팀의 모터가 기본으로 설치된 9.7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번에 QM6 페이스리프트의 시승회를 직접 가서 경험해 본 바로는 저는 아리 트림을 가더라도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LE 트림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모두 선택한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가격에 민감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런 차의 특성상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이 사실 예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르노코리아에서는 옵션을 굉장히 세분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옵션을 선택하셔서 이거만큼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도는 필요 없다를 잘 선택하셔서 구매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겠습니다. 네, 저도 그 옵션 정책에 있어서 되게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르노코리아 측에서 이 차를 구매할 소비층들이 이런 가격에 민감한 거를 되게 잘 캐치를 하고서 운전자가 크게 체감을 못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옵션을 잘라냈더라고요. 그러고서 가격을 대폭 낮춘 게 이 QM6 퀘스트의 어찌 보면은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차를 한 약 200km 정도 먼저 시승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상당히 조용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화물차답지 않게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적으로도 화물차의 티가 거의 나지 않지만 주행 질감 또한 화물차의 느낌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도 상당히 정숙하고, 핸들링 자체도 승용 기반의 모델인 만큼 되게 쫀쫀하고 흔히 말하는 유럽 감성의 승차감이기 때문에 나는 화물차만큼의 적지 공간을 원하지만 주행 질감에 있어서 장거리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화물차의 그런 상용 느낌의 질감이 싫다 하시는 분은 이 QM6 퀘스트가 딱 맞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QM6 퀘스트에는 LPG 파워트레인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L LPG 파워트레인은 사실 르노코리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판매를 했던 파워트레인인데, 지금까지 제가 오너스 클럽에서도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별다른 엔진이나 미션에 대해서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출시된 지 한 7년이 넘은 상황이고 키로수가 상당히 많은 택시나 이런 환경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업무용 차량으로서는 가장 제격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덜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QM6 퀘스트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아무래도 화물 밴 특성상 뒤에 짐을 가득 실을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후방 시야의 확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QM6 퀘스트 모델에만 디지털 룸미러를 달아놨는데, 보기에 시인성이 크게 나쁘지도 않고 밤에도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좋은 기능은 일반 모델에도 좀 추가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쨌든 적용을 해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반길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200km 정도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연비에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중형 SUV의 2.0L LPG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음에도 평균적인 연비가 한 8km 정도 나오는 걸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경쟁 모델의 LPG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모델들은 평균 연비가 뜨지 않거나 주행 가는 거리조차 뜨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르노코리아에서 나왔던 LPG 파워트레인 모델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주행 관련 정보를 계기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완전 충전을 하면은 약 450km,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유류비가 절반 가까이 저렴한 점이 이 차의 연비가 소폭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을 갖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LPG 모델이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소폭 낮은 것이지, 경쟁사 모델의 LPG 모델의 연비보다는 월등히 나은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경쟁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속 연비에서 두 자릿수를 보기가 되게 힘든데, CVT 미션과 함께 궁합이 상당히 좋은지 고속 주행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두 자릿수를 넘는 평균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제가 시승을 하면서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와 오늘 QM6 퀘스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QM6 퀘스트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화물차라는 점에서 세제 혜택에서 분명한 강점이 있고요.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화물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 하지만 나는 큰 차는 부담스럽고 너무 작은 차는 내게 불편하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M6 퀘스트는 세련된 외관과 중형 SUV다운 편안한 승차감, LPG 파워트레인에 조용하고 안락한 그런 장점이 있고, 유지 보수 비용에서 분명한 강점이 있죠. 잔고장도 적고, 그리고 연료 효율도 뛰어나고요. 이 차를 통해서 뭐 캠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적재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특장 업체들이 열심히 개발에 나서줄 것으로 예상도 되고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이런 QM6 퀘스트 같은 차의 탄생이 정말 반가워지는 부분입니다.